안녕하세요. 2025년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정말 코앞이네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대선 후보 공약의 성경적 가치평가.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 세 후보 공약을 성경적 가치라는 좀 독특한 기준으로 분석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분석 결과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이 분석이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를 당신이 명확하게 파악하시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정보 전달이 목적이죠. 좋습니다. 성경적 가치 기준이라 상당히 구체적인 접근인데 어떤 기준들을 사용했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기준 세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 분석에서는 크게 5가지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5가지요. 네, 첫째는 약자 보호하고 사회 정의, 두 번째는 생명 존중, 가정, 윤리 문제들. 아, 네. 그리고 셋째는 정직, 청렴 이런 것과 관련된 제도 개혁, 넷째는 창조 세계 보전. 그러니까 환경 문제고요. 환경도 중요하죠. 네, 마지막 5째가 평화와 안보 그리고 공동선 추구입니다. 여기서 공동선은 단순히 평화를 넘어서는 그 샬롬 개념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샬롬이요? 네. 그럼 이 5가지 기준으로 각 후보를 어떻게 봤는지 이재명 후보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사회정의 측면에서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영유아 무상보육이라든지 청년 기본자산 2천만 원 지급, 노동시간 단축 같은 공약들이요. 이게 잠언에 나오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평가한 것 같아요. 사회 정의 쪽이 강점이군요. 환경 정책도 비교적 구체적이라고 했고요. 네, 맞아요. 근데 보고서에서 지적한 우려나 좀 고려해야 할 점 이런 건 없었나요? 특히 재원 마련 같은 거요. 아, 좋은 지적이세요. 네, 바로 그 부분. 재원 마련 방식이나 국가 부채 증가 가능성, 이걸 우려사항으로 딱 짚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낙태나 동성혼 같은 생명, 가정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불분명하다. 그래서 보수 기독교계와 좀 갈등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문수 후보는 어땠나요? 어떤 특징이 좀 부각됐죠? 김문수 후보는 역시 생명 존중, 가정, 윤리 이 가치를 아주 강하게 내세우는 걸로 평가받았습니다. 아, 예상대로군요. 네. 특히 태아 생명 보호를 헌법에 넣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 이게 창세기나 마태복음 구절과 연결된다고 봤고요. 헌법의 명문화. 네. 그리고 공수처 폐지 같은 제도 개혁 의지나 안보 강조 이런 것도 좀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생명윤리랑 개혁 의지가 강점이다. 근데 반대로 김 후보 경제정책 있잖아요. 규제 완화나 법인세 인하 같은 거. 이게 소위 낙수 효과에 좀 기대는 거 아니냐. 약자 보호 관점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보고서는 어떻게 봤나요? 네, 정확히 그 지점을 지적하더라고요. 그런 경제 정책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배려나 지원과는 거리가 좀 멀 수 있다. 이걸 누가복음의 내 이웃사랑과 연결해서 좀 비판적으로 검토했고요. 개혁안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 이 후보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이준석 후보는 개혁, 그리고 공정, 효율 이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됐어요. 권한 지방 이양이라든지 만 19세 국민에게 5천만 원 신탁 제공, 또 모병제 혼합 같은 공약들이요. 아, 5천만 원 신탁. 네. 네, 특히 청년 세대를 좀 염두에 둔 정책들이 눈에 띄었죠. 개혁과 효율성. 그렇다면 이 후보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부분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개혁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가치가 좀 소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가 딱 그걸 지적했어요. 생명윤리 문제나 환경 이슈, 그리고 노인 같은 좀 포괄적인 약자 보호 정책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샬롬, 공동체 전체의 온전한 안녕과 번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새 후보를 5 기준으로 분석했는데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왔나요? 아까 가중치를 뒀다고 하셨는데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흥미로워요. 보고서가 자체적으로 가중치를 적용했는데요. 사회정의 30%, 생명가정윤리 25%, 개혁 20%, 환경 15%,
평화안보 10% 이런 순서였어요. 아, 사회정의의 가장 높은 가중치를 뒀군요. 네, 이 기준과 가중치로 점수를 매겨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83.5점으로 가장 성경적 가치에 근접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회정의 항목 점수가 높고 또 상대적으로 정책 이행 계획이 구체적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고요.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요? 김문수 후보가 77.2점, 이준석 후보가 71.1점 순서였습니다. 이 결과를 볼 때 진짜 중요한 건 이게 보고서가 설정한 특정 기준이랑 가중치에 따른 하나의 해석일 뿐이라는 거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명가정 윤리, 여기에 가중치를 확 높였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라는 틀 안에서도 사실 정의와 자비,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책임, 창교 보존과 경제 발전 이런 여러 가치들 사이에 어떤 긴장도 있고 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선거 초반 공약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실제 정책이 실현될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점도 기억해야겠고요. 맞습니다. 보고서 스스로도 그런 한계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대선 후보 공약의 성경적 가치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각 후보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이 분석의 기준과 한계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 보고서가 마지막에 제안하는 게 기도하고 또 팩트 체크도 하고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이런 건데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보고서가 제시한 5가지 기준 말고도 당신은 이 복잡한 정책 공약들을 평가할 때 어떤 다양한 가치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계신가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특히 후보들이 각기 다른 영역에서 강점을 보일 때 나의 우선순위는 뭘까? 어떻게 정해질까? 네, 바로 그거죠. 이 질문들이 당신의 더 깊은 고민과 또 현명한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